백범 선생님, 한태수 복귀했습니다. 병실 창문 앞에 선 7살 아이가 경례 자세를 취하며 말했습니다.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도 군인처럼 고든 자세를 유지하는 모습이었죠. 이 얼굴은 누구지? 창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낯설게 어루만지는 아이를 본 부모는 경악했습니다. 그 순간부터 시작된 믿기 힘든 이야기. 1949년 6월 26일 김구 선생과 함께 죽었던 한 청년이 7살 아이의 몸으로 돌아왔습니다. 75년 만에 세상에 알려야 할 진실을 가지고 말입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오늘 하루 좋은 일만 가득하실 거예요. 혹시 알아요? 로또 1등 같은 행운이 찾아올지도요. 어느 지역에서 보고 계신지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6월 26일 일요일 오전 11시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하늘 아래 경교장 앞마당은 체험학습을 온 초등학생들의 웅성거림으로 가득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곳이 바로 백범 김구 선생님이 마지막까지 살았던 경교장이에요. 인솔 교사가 손을 높이 들어 올리며 아이들의 시선을 모았습니다. 민주는 아빠 진석의 손을 꼭 잡고 무리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서 있었습니다. 민준아, 아빠가 어릴 때도 여기 와봤는데 그때랑 똑같네. 진석이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아빠, 저기 건물이 왜 이렇게 커 보여요? 민준이 고개를 젖히며 2층 건물을 올려다봤습니다. 선생님들이 사셨던 집이라서 그런가 보다. 아이들이 줄을 맞춰 경교장 내부로 들어갔습니다. 1층 전시실을 둘러본 후 계단을 올라 2층 집무실에 도착했을 때였습니다. 창가로 쏟아져 들어오는 강렬한 햇빛이 민준의 얼굴을 환하게 비쳤습니다. 순간 민준의 동공이 바늘구멍처럼 작아지더니 거친 숨소리를 내뱉기 시작했습니다. 후, 후. 민준아, 왜 그래? 진석이 놀라 아들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이 방이 바로 김구 선생님이 마지막 순간을 보내신 인솔 교사의 설명이 이어지던 그때였습니다. 근처 공사장에서 철근이 떨어지는 쾅 하는 큰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민준이 갑자기 바닥에 납작 엎드리며 양손으로 머리를 감쌌습니다. 으악! 어머, 저 아이 왜 저래? 선생님, 저기 좀 보세요. 관람객들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민준은 바닥을 기어가며 전시된 김구 선생의 흉상 앞을 막아섰습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누군가를 향해 발길질을 하며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는 7살 아이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굵고 낮은 성인 남성의 목소리였습니다. 안소희, 총을 버려. 해가 너무 눈부셔. 진석이 황급히 달려가 민준을 끌어안았습니다. 민준아, 정신 차려. 하지만 민준은 진석을 밀어내며 계속 소리쳤습니다. 선생님을 건드리지 마. 이 자식들아. 어머나, 저런 어린애가 어디서 그런 말을. 누가 119 좀 불러주세요. 한 시민이 스마트폰을 꺼내 민준의 모습을 촬영하기 시작했습니다. 화면 속에서 민준은 여전히 보이지 않는 적과 싸우고 있었습니다. 지혈해야 해. 잉크가 번지고 있어. 민준이 자신의 깨끗한 셔츠를 내려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곧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구급대원들이 들것을 가지고 계단을 뛰어 올라왔습니다. 아이가 갑자기 발작을 일으켰어요. 진석이 다급히 설명했습니다. 구급대원이 민준에게 다가가자 민준이 벌떡 일어나 뒤로 물러섰습니다. 헌병들이 왔다. 도망쳐야 해. 아이고, 이 애가 뭘 보고 있는 거야? 구급대원이 고개를 저으며 민준을 들것에 눕혔습니다. 구급차 안에서도 민준의 중얼거림은 계속됐습니다. 선생님,
죄송합니다. 제가 지켜드리지 못했습니다. 진석이 민준의 손을 꼭 잡고 있었지만 아이의 눈동자는 어디론가 멀리 가 있었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하자 의료진들이 민준을 침대로 옮겼습니다. 보호자분은 밖에서 기다려주세요. 간호사가 진석의 팔을 잡고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잠시 후 하얀 가운을 입은 의사가 민준에게 다가갔습니다. 민준이 의사를 보자마자 소리쳤습니다. 헌병? 헌병이 왔어. 나를 잡으러 온 거야. 얘야, 나는 의사란다. 너를 치료하려고 왔어. 의사가 부드럽게 말했지만 민준은 계속 저항했습니다. 거짓말. 당신들은 선생님을 죽인 놈들이야. 의료진이 민준을 붙잡고 진정제를 놓으려 하자 민준이 더욱 격렬하게 몸부림쳤습니다. 한편 진석은 복도에서 민준의 체험학습 가방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수첩을 펼쳐보던 진석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수첩 여기저기에 파커 51이라는 글씨가 반복해서 적혀 있었습니다. 진석이 스마트폰을 꺼내 검색해 봤습니다. 파커 51, 1940년대 만년필? 다시 검색창에 1949년 6월 26일 서울 날씨를 입력했습니다. 결과가 나오자 진석의 손이 떨렸습니다. 1949년 6월 26일 서울 마이너스 맑음. 설마. 진석이 다시 검색했습니다. 김구 암살 사건 수행비서. 화면에 나타난 자료를 보며 진석의 눈이 커졌습니다. 행방불명된 수행비서 한태수, 당시 김구 선생의 만년필 관리 담당. 그때 치료실 문이 열리고 의사가 나왔습니다. 아이가 진정제를 맞고 잠들었습니다. 하지만 계속 잠꼬대를 하고 있어요. 무슨 말을 하는데요? 잘 들리지 않지만 뭔가 죄송하다고 계속 중얼거리네요. 그날 밤 11시 민준이 갑자기 벌떡 일어났습니다. 병실 창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낯설게 어루만졌습니다. 이 얼굴은 누구지? 민준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침대에서 내려와 창문 앞에 섰습니다. 민준이 두 발을 모으고 허리를 곧게 편 채 경례 자세를 취했습니다. 백범 선생님, 한태수 복귀했습니다. 오후 2시 병원 휴게실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진석이 스마트폰 화면을 응시하며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조회수가 벌써 50만을 넘었네. 화면 속에는 경교장 빙의 초등생, 김구 선생 환생설 화제라는 제목의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댓글창에는 갖가지 반응들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와, 저 아이가 안소희라고 정확히 말했네. 연기 아니야? 요즘 아이들 연기 잘하잖아. 1949년 그날 날씨까지 맞다니 소름 돋아. 진석이 휴대폰을 내려놓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진석 씨, 잠깐 이야기 좀 하죠. 병원장이 딱딱한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네, 원장님. 솔직히 말해서 병원 이미지에 좋지 않습니다. 아이를 빨리 퇴원시키는 게 어떨까요? 병원장이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민준이가 아직 다른 병원에서 조용히 치료받으시는 게 서로에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때 서영이 치료실에서 나와 두 사람에게 다가왔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서영이 남편과 병원장을 번갈아 보며 물었습니다. 원장님이 민준이 퇴원을 권하고 계시네. 진석이 대답했습니다. 서영의 얼굴이 차갑게 굳었습니다. 제 아들이 장사도구입니까? 병원 이미지 때문에 아픈 아이를 내쫓으시겠다고요? 서 선생님, 진정하세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알겠습니다. 더 이상 말씀 안 하셔도 돼요. 서영이 돌아서며 간호사실로 향했습니다. 신경안정제를 더 강하게 처방해 주세요. 지금 당장요. 선생님, 그런데 아이한테 너무 강한 약은
제가 의사입니다. 제 판단에 따라 처방하겠어요. 서영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한편 진석은 음성 분석 전문가에게 전화를 걸고 있었습니다. 결과가 나왔다고요?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잠시 후 진석의 이메일로 분석 결과가 도착했습니다. 진석이 파일을 열어보며 눈을 크게 떴습니다. 성문 패턴이 1940년대 경기 서울 지역 성인 남성과 90% 일치. 진석이 중얼거리며 서영에게 달려갔습니다. 서영아, 이것 봐. 지금 바쁘니까 나중에 해. 서영이 약물 준비를 하며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정말 중요한 거야. 민준이 목소리가. 그만해. 당신 지금 우리 아들을 실험 대상으로 보고 있는 거야? 서영이 갑자기 돌아서며 소리쳤습니다. 무슨 소리야? 나는 그냥. 닥쳐. 서영의 손바닥이 진석의 뺨을 강하게 때렸습니다. 당신 때문에 우리 민준이가 이 지경이 됐어. 무슨 환생이야, 무슨 전생이야. 서영이 눈물을 글썽이며 치료실로 들어갔습니다. 치료실 안에서 민주는 침대에 결박당한 채 누워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침대 시트를 입으로 물어뜯어 찢고 있었습니다. 뭔가 써야 해. 기록해야 해. 민준이 찢어진 시트 조각을 손에 쥐고 허공에 글자를 쓰는 신용을 했습니다. 민준아, 그만해. 간호사가 다가가 민준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민준이 갑자기 간호사의 손목을 낚아챘습니다. 시간이 없어. 선생님이 위험해. 아이고, 이 애가 힘이 어떻게 이렇게 세지? 간호사가 놀라며 소리쳤습니다. 병원 밖 로비에는 이미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진실을 밝혀라. 라고 적힌 팻말을 든 유튜버들과 호기심에 찬 구경꾼들이었습니다. 여기 환생한 아이 있다며? 카메라 좀 켜봐. 라이브 해야지. 병원에서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은데? 웅성거리는 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진석이 병원 후문으로 나가 담배를 피우고 있을 때였습니다. 낡은 중절모를 쓰고 지팡이를 짚은 80대 노인이 병실 창문을 하염없이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여기서 뭐 하세요? 경비원이 다가가며 물었습니다. 저 아이가 나를 불렀네. 한 형님이 돌아왔어. 노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뭔 소리예요? 여기서 어슬렁거리면 안 됩니다. 경비원이 노인을 쫓아내려 했습니다. 진석이 그 말을 듣고 멈칫했습니다. 잠깐, 할아버지. 진석이 노인에게 다가갔습니다. 방금 뭐라고 하셨어요? 한 형님. 한태수 형님이 돌아오셨어요. 노인이 눈물을 글썽이며 대답했습니다. 한태수가 누군데요? 모르시는군요. 그럼 아직 때가 아닌가 봅니다. 노인이 고개를 저으며 걸음을 옮겼습니다. 할아버지, 잠깐만요. 하지만 노인은 이미 어둠 속으로 사라진 후였습니다. 그날 밤 11시 진석의 이메일로 한 통의 메일이 도착했습니다. 발신자는 1949년 경교장 정원사 보조 장기철이었습니다. 이게 뭐지? 진석이 첨부 파일을 열어보자 낡은 종이에 그려진 건물 약도가 나타났습니다. 경교장 내부 약도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약도에는 일반인들이 알 수 없는 세밀한 구조까지 그려져 있었습니다. 진석이 다급히 회신을 보냈습니다. 누구시죠? 어떻게 이런 자료를? 하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새벽 2시 진석이 조용히 민준의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민준은 잠을 자고 있었지만 계속 잠꼬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마루밑, 미군 깡통, 기름종이. 민준이 뒤척이며 중얼거렸습니다. 진석이 스마트폰을 꺼내 녹음을 시작했습니다. 선생님, 서신을. 잉크가 마르기 전에. 민준의 잠꼬대가 이어졌습니다.
파커 50일. 잘 숨겼나? 진석이 민준의 이마에 손을 올렸습니다. 아이의 이마가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민준아, 도대체 뭘 기억하고 있는 거니? 진석이 아들을 바라보며 작게 속삭였습니다. 창밖으로는 여전히 병원 앞에 모인 사람들의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탑골공원 뒤편 인적 드문 골목길이었습니다. 가로등 하나만이 어둠을 겨우 밝히고 있었습니다. 진석이 매일 발신자와의 약속 장소에서 초조하게 담배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정말 올까? 진석이 시계를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지팡이 소리와 함께 휠체어가 골목 안쪽에서 나타났습니다. 낡은 중절모를 쓴 80대 노인이 휠체어에 앉아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병원에서 본 그 할아버지네. 진석이 놀라며 말했습니다. 기다리게 해서 미안합니다. 장노인이 떨리는 손으로 휠체어 바퀴를 돌렸습니다. 할아버지가 메일을 보낸 거였군요. 그런데 어떻게 제 이메일을? 요즘 세상에 못 구할 정보가 어디 있겠습니까? 장노인이 품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이게 제 어린 시절 모습입니다. 사진 속에는 경교장 앞에서 비지를 하고 있는 10대 소년이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당시 출입증이고요. 장노인이 너무 낡아서 글씨가 거의 보이지 않는 출입증을 내밀었습니다. 진석이 휴대폰 후레쉬를 켜고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장기철, 정원사 보조, 1949년. 맞습니다. 저는 그때 경교장에서 일했던 장기철입니다. 장노인의 눈에서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그럼 할아버지가 민준이를 아신다는 건 그 아이는 빙의된 게 아닙니다. 장노인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럼 뭔가요? 환생입니다. 한태수 형님이 억울하게 죽어서 다시 태어나신 겁니다. 진석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말씀을 하시면 제가 어떻게 믿겠어요? 아이에게 말해보십시오. 백범의 붓은 꺾이지 않았다고요. 장노인이 진석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게 당시 한태수 형님과 제가 나눈 암호입니다. 같은 시각 병원 중환자실에서는 급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민준의 체온이 갑자기 39도까지 치솟았습니다. 삐삐삐. 심박수 모니터에서 경고음이 울려댔습니다. 심박수가 분당 150을 넘었습니다. 간호사가 다급히 의료진을 불렀습니다. 서영이 뛰어와 민준의 이마에 손을 댔습니다. 왜 갑자기 이렇게 열이? 민준이 심하게 헐떡이며 중얼거렸습니다. 선생님, 위험해요. 빨리. 해열제 놓고 수액 속도 올려. 서영이 간호사들에게 지시했습니다. 그때 진석이 병원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민준이 어디 있어? 중환자실이에요. 갑자기 상태가. 간호사가 진석을 안내했습니다. 진석이 중환자실 문을 거칠게 열고 들어갔습니다. 지금 뭐라는 거야? 의료진만 들어올 수 있어요. 간호사가 진석을 막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진석은 간호사를 밀치고 민준에게 다가갔습니다. 민준아. 진석이 민준의 귓가에 입을 가까이 댔습니다. 백범의 붓은 꺾이지 않았다. 진석이 장노인이 알려준 암호를 속삭였습니다. 순간 경련을 일으키던 민준의 몸이 조용해졌습니다. 심박수 모니터의 삐삐 소리도 멈췄습니다. 민준이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은 7살 아이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깊고 슬픈 성인의 눈빛이었습니다. 장동진은 무사한가? 민준이 진석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내 만년필과 서신은 잘 숨겨놨나? 서영이 주저앉으며 입을 막았습니다. 이게 뭐야? 이게 대체 뭐야? 한태수입니다. 백범 선생님의 수행비서 한태수. 민준이 침대에서 일어나 진석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죽기 직전 선생님의 유언장과 배우를 적은 서신을 빼돌렸습니다. 어디에 숨겼어? 진석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인천 부평동 적산가옥. 마루 밑 깊숙이. 그때 병실 창문 밖으로 윙윙거리는 소음이 들려왔습니다. 드론 여러 대가 병원 주변을 날아다니고 있었습니다. 강력한 서치라이트가 병실 안을 대낮처럼 밝혔습니다. 암살조가 다시 왔어. 민준이 침대 밑으로 기어 들어가며 떨었습니다. 저기 봐. 환생 아이다. 드론에서 확성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복도에서는 웅성거리는 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어디 있어? 그 애가. 카메라 좀 켜. 라이브 중이야. 유튜버들이 보안 요원들을 밀치고 병실로 몰려왔습니다. 나가세요. 여긴 중환자실이에요. 서영이 소리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잠깐만. 인터뷰 좀. 한 유튜버가 카메라를 들이밀며 민준에게 다가갔습니다. 정말 김구 선생이세요? 보안 요원들과 유튜버들 사이에 몸싸움이 벌어졌습니다. 더 이상 여기 있으면 위험해. 진석이 서영의 손을 잡고 일으켰습니다. 민준이를 데리고 나가야 해. 어떻게? 밖에 사람들이 저렇게 많은데. 진석이 휴대폰으로 장 노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할아버지, 도와주세요. 화물용 엘리베이터는 어디에 있죠? 지하 1층 뒤쪽입니다. 제가 차를 대놓겠습니다. 진석이 민준을 등에 업었습니다. 서영아, 나를 따라와. 세 가족이 복도 반대편으로 조용히 이동했습니다. 화물용 엘리베이터가 열리자 장 노인이 휠체어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빨리 타세요. 엘리베이터가 지하로 내려갔습니다. 지하 주차장에는 장 노인의 낡은 승용차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운전할 수 있으세요? 젊은이들 따라잡기는 힘들어도 도망치기는 할 수 있습니다. 장 노인이 웃으며 시동을 걸었습니다. 차가 병원을 빠져나가는 순간 민준이 뒤를 돌아봤습니다. 병원 앞에는 수십 대의 차와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이제 어디로 가죠? 서영이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민준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인천으로. 75년 만에 돌아가야 할 때가 왔어요. 인천 계양장 거리는 고요했습니다. 장노인의 차가 유튜버들의 추격을 따돌리고 좁은 골목길로 들어섰습니다. 저기에요. 민준이 창문에 얼굴을 기대며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담쟁이 덩굴로 뒤덮인 낡은 일본식 가옥이 나타났습니다. 저기가 맞아? 진석이 의심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집은 금방이라도 무너질 것처럼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75년 전 그 집이에요. 민준이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차에서 내린 장 노인이 휠체어 대신 지팡이의 의지에 집을 바라봤습니다. 형님, 정말 여기 계셨구나. 장 노인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서영이 민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민준아, 정말 여기가 맞니? 네, 엄마. 여기 마루 밑에 숨겼어요. 민준이 주저없이 썩어가는 현관문으로 향했습니다. 문이 삐걱거리며 열렸습니다. 거실 안은 먼지와 곰팡이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조심해, 바닥이 썩어서 위험할 수 있어. 진석이 먼저 들어가 바닥을 확인했습니다. 민준이 거실 구석 다다미 방으로 곧바로 향했습니다. 여기에요. 민준이 특정 지점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정말 이곳에? 서영이 반신반의하며 물었습니다. 네, 이 자리 바로 밑이에요. 진석이 차에서 가져온 빠루와 망치를 들었습니다. 그럼 파보자. 진석이 썩은 나무 바닥을 뜯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쾅! 쾅! 망치 소리가 적막한 새벽을 깼습니다. 흙먼지가 날리자 서영이 민준에게 마스크를 씌워줬습니다.
괜찮니? 네, 엄마. 조금만 더 파보세요. 민준이 기대에 찬 표정으로 지켜봤습니다. 30분 정도 지났을 때였습니다. 빠루 끝이 뭔가 딱딱한 것에 부딪혔습니다. 뭔가 있어. 진석이 더욱 조심스럽게 흙을 파냈습니다. 돌무더기가 나타났습니다. 습기를 막으려고 돌을 깔아놓았구나. 장노인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돌을 하나씩 치우자 녹이 쓴 양철통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미군 전투식량통이네. 진석이 떨리는 손으로 양철통을 들어 올렸습니다. 조심스럽게 열어봐. 서영이 긴장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양철통은 녹 때문에 쉽게 열리지 않았습니다. 도구가 더 필요해. 진석이 빠르로 양철통 가장자리를 조심스럽게 벌렸습니다. 깃! 양철통 뚜껑이 조금씩 열렸습니다. 그 순간 모든 사람이 숨을 멈췄습니다. 양철통 안에는 밀랍으로 두껍게 봉인된 기름종이 뭉치가 들어 있었습니다. 정말 있었구나. 진석이 감격에 찬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서영이 조심스럽게 기름종이를 꺼냈습니다. 밀랍을 벗겨내자 희미한 잉크 냄새가 났습니다. 봉투 안에서 검은색 만년필 하나가 나왔습니다. 파커 51. 민준이 만년필을 보자마자 외쳤습니다. 맞아, 민준아. 내가 계속 말하던 그 만년필이야. 진석이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서영이 떨리는 손으로 봉투 속 종이를 펼쳤습니다. 낡고 누런 종이 위에 붓글씨로 쓰인 글자들이 나타났습니다. 대국민 호소문. 서영이 첫 줄을 읽으며 놀랐습니다. 종이 아래쪽에는 분명한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김구. 진석이 도장을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장노인이 서신을 보자마자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형님, 형님. 장노인이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75년을 기다렸습니다. 75년을. 민준이 장노인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장동지, 자네 덕분에 지켰네. 민준이 노인의 어깨를 두드려줬습니다. 고생했어. 정말 고생했어. 서영이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게 정말 현실이야? 네, 엄마. 이제 끝났어요. 민준이 서영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때 동쪽 하늘이 밝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떠오르는 아침 해가 먼지 낀 창문을 통해 들어왔습니다. 햇빛이 서신을 비추자 글자들이 더욱 선명해졌습니다. 진석이 카메라를 들고 이 모든 과정을 촬영했습니다. 이건 반드시 기록으로 남겨야 해. 진석이 다양한 각도에서 서신과 만년필을 찍었습니다. 아빠, 이제 선생님의 뜻을 세상에 알릴 수 있어요. 민준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민준아. 이제 모든 사람이 진실을 알게 될 거야. 서영이 민준을 끌어안았습니다. 우리 아들이 정말 대단한 일을 해냈구나. 장노인이 휠체어에 다시 앉으며 말했습니다. 형님께서 하늘에서 보고 계실 겁니다. 할아버지,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이것을 세상에 알리는 거예요. 진석이 장노인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믿을까요? 서영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믿게 만들어야죠. 과학적인 검증을 받으면 돼요. 진석이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문화재청에 감정을 의뢰할 거예요. 민준이 다시 서신을 들여다봤습니다. 선생님의 마지막 뜻이 여기에 다 적혀 있어요. 뭐라고 적혀 있는데? 서영이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조국 통일과 민주주의를 위한 유언이에요. 민준이 진지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죽이려는 사람들의 정체도 적혀 있어요. 장노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형님께서 마지막까지 나라를 걱정하셨죠. 해가 완전히 떠오르자 폐가 안이 환해졌습니다. 먼지들이 햇빛 속에서 반짝였습니다. 이제 돌아가죠.
진석이 서신과 만년필을 조심스럽게 가방에 넣었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네 사람이 폐가를 나서며 뒤돌아봤습니다. 70년 넘게 비밀을 간직했던 집이 아침 햇살 속에서 평화롭게 서 있었습니다. 고마웠어, 이 집아. 민준이 집을 향해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장노인의 차가 다시 시동을 걸었습니다. 이제 세상을 향한 긴 여행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오후 2시 서울 역사박물관 강당은 수백 명의 기자들로 가득 찼습니다. 자리가 부족할 정도네. 진석이 무대 뒤에서 강당을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떨리지? 서영이 남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조금. 하지만 해야 할 일이야. 진석이 심호흡을 하며 대답했습니다. 민주는 정장을 입고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의젓해 보였지만 여전히 7살 아이였습니다. 민준아, 무서우면 엄마 손 잡아도 돼. 괜찮아요, 엄마. 이제 선생님의 뜻을 알릴 수 있어서 기뻐요. 민준이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무대 위에는 유리상자에 담긴 서신과 만년필이 놓여 있었습니다. 문화재청 감정위원 3명이 확대경과 특수 조명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자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먼저 발굴 과정을 담은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대형 스크린에 인천 폐가에서의 발굴 과정이 나타났습니다. 양철통을 파내는 장면부터 서신을 발견하는 순간까지였습니다. 기자들이 숨을 죽이며 영상을 지켜봤습니다. 와, 여기저기서 감탄사가 터져나왔습니다. 영상이 끝나자 문화재청 수석 감정위원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지금부터 1차 감정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감정위원이 서신을 확대경으로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종이의 재질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특수 조명을 비추자 종이의 섬유질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이 종이는 1940년대에 사용되던 한지의 특징을 보여줍니다. 감정위원이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다음은 잉크 성분입니다. 작은 샘플을 채취해 분석기에 넣었습니다. 잉크의 산화 정도와 성분이 1940년대의 것과 일치합니다. 기자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그럼 진짜라는 뜻인가요? 한 기자가 손을 들고 질문했습니다. 필체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감정위원이 김구 선생의 다른 친필과 비교했습니다. 획의 굵기와 글자 형태가 김구 선생의 필체와 매우 유사합니다. 확률로 따지면 어느 정도인가요? 또 다른 기자가 물었습니다. 현재까지의 1차 감정으로는 95% 이상 진품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감정위원이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기자들이 일제히 카메라 셔터를 눌러댔습니다. 플래시가 너무 밝아요. 민준이 눈을 찌푸리며 서영에게 기댔습니다. 잠깐만, 아직 추가 검사가 필요합니다. 감정위원이 손을 들어 주목을 끌었습니다. 정확한 탄소 연대 측정과 정밀 감정에는 약 2주가 더 필요합니다. 그럼 아직 확정은 아니라는 뜻인가요? 기자가 재차 물었습니다. 과학적 검증은 신중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까지의 결과는 매우 긍정적입니다. 감정이 끝나자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민준이에게 물어보겠습니다. 한 기자가 마이크를 민준 앞에 들이밀었습니다. 정말 김구 선생님이 환생한 거예요? 민준이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냥 민준이에요. 하지만 선생님의 기억이 있어요. 어떤 기억인가요? 나라를 위해 열심히 일하셨던 기억이요. 민준의 진솔한 대답에 기자들이 감동했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나자 언론사들이 일제히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7살 아이가 찾아낸 세기의 발견. 김구 선생 환생설, 과학적 검증으로 입증.
75년 만에 밝혀진 역사의 진실. 제목들이 인터넷을 뒤덮었습니다. 그날 저녁 뉴스에서는 이 소식이 톱뉴스로 다뤄졌습니다. 환생한 독립운동가라고 불리는 김민중 군이 아나운서가 진지한 표정으로 뉴스를 읽었습니다. 민준의 가족은 정부에서 제공한 안전가옥으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여기가 우리 새집이야. 진석이 짐을 나르며 말했습니다. 민준은 새집에서 처음으로 편안해 보였습니다. 장난감을 가지고 놀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이 로봇 진짜 재미있어요. 민준이 로봇을 조종하며 웃었습니다. 서영이 아들의 밝은 모습을 보며 안도했습니다. 이제 정말 우리 민준이가 돌아왔네. 약물 치료도 완전히 중단하자. 서영이 민준의 약통을 치우며 말했습니다. 그날 오후 방송국 사장이 진석을 불렀습니다. 진석 씨 수고 많았습니다. 사장이 악수를 청하며 말했습니다. 앞으로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다큐멘터리는 프라임 타임에 편성하겠습니다. 정말인가요? 진석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이런 특종을 놓칠 수는 없죠. 사장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녁 시간 가족이 모처럼 함께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TV에서는 하루 종일 이들의 이야기가 방송됐습니다. 아빠, 우리가 유명해졌어요? 민준이 사과를 베어 먹으며 물었습니다. 그런 것 같네. 진석이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내가 좋은 일을 했다는 거야. 서영이 민준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네, 엄마. 선생님이 기뻐하실 것 같아요. 민준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가족이 함께 웃으며 과일을 나눠 먹었습니다. 오랜만에 평화로운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TV 화면 하단에는 다른 내용의 자막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일부 전문가, 서신의 진위 여부에 의문 제기. 자막이 지나가자 민준이 잠시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민준아, 왜 그래? 서영이 아들의 표정 변화를 눈치챘습니다. 아니에요, 엄마. 괜찮아요. 민준이 다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인터넷에서는 이미 다른 목소리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PD가 아들을 이용해서 화제성 노린 거 아냐? 요즘 가짜 뉴스 많은데 이것도 의심스러워. 너무 완벽한 스토리라서 오히려 자기적이야. 댓글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진석이 휴대폰으로 인터넷 반응을 확인하다가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뭔가 문제 있어? 서영이 남편의 표정을 보며 물었습니다.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진석이 휴대폰을 내려놓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 불안감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모든 게 끝난 걸까? 진석이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민주는 여전히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끔 창밖을 바라보며 무언가를 걱정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선생님, 사람들이 믿어줄까요? 민준이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밤이 깊어가면서 집안은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바깥 세상에서는 새로운 폭풍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월요일 아침 민준이 오랜만에 학교 정문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민준아, 천천히 가자. 서영이 아들의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이제 정말 괜찮아요. 민준이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교문 앞에 도착했을 때 몇몇 아이들이 민준을 신기하게 바라봤습니다. 야, 저게 TV에 나온 그 애야. 정말 김구가 환생한 거래. 아이들의 수군거림이 들렸습니다. 민준이 갑자기 머리를 움켜쥐며 비틀거렸습니다. 민준아, 왜 그래? 서영이 놀라 아들을 붙잡았습니다. 순간 민준의 코에서 붉은 피가 흘러내렸습니다. 엄마. 민준이 서영을 바라보며 쓰러졌습니다. 민준아.
서영이 아들을 끌어안으며 소리쳤습니다. 민준의 온몸이 심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119 좀 불러주세요. 서영이 절규하며 주위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10분 후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환자를 들것에 올려놓겠습니다. 구급대원이 민준을 들것으로 옮겼습니다. 구급차 안에서도 민준의 격려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빨리 가주세요. 서영이 다급하게 구급대원을 재촉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민준은 응급실로 실려 들어갔습니다. 의료진이 즉시 뇌파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뇌파가 비정상적이에요. 간호사가 모니터를 보며 소리쳤습니다. 화면에는 격렬하게 요동치는 뇌파 그래프가 나타났습니다. 측두엽에서 전기 신호가 폭주하고 있습니다. 담당의가 심각한 표정으로 진단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서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과거의 기억이 뇌에 과부하를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일단 강력한 진정제를 투여해서 뇌 활동을 억제해야겠습니다. 같은 시각 인터넷에서는 폭탄과 같은 영상이 업로드되고 있었습니다. 팩트헌터라는 대형 유튜버 채널이었습니다. 여러분, 충격적인 진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화면 속 유튜버가 자극적인 톤으로 말했습니다. 김구서 씨는 PD 아빠가 연출한 조작극입니다. 유튜버가 컴퓨터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보세요. 이 양철통 이베이에서 $20에 팔고 있어요. 화면에는 똑같은 모양의 미군 전투식량 통 판매 페이지가 나타났습니다. 기름종이도 마찬가지. 아마존에서 얼마든지 구할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우리가 속았습니다. PD가 아들을 이용해서 전 국민을 기만한 겁니다. 영상은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조회수가 1시간 만에 100만을 넘어섰습니다. 댓글창에는 분노한 네티즌들의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진짜 어이없다. 아이까지 이용하다니. PD 출신이라더니 역시 연출 잘하네. 문화재청도 속았나? 말이 안 되잖아. 병원에서 민준을 돌보던 진석이 휴대폰 알림을 확인했습니다. 이게 뭐야? 진석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영상을 보던 진석의 손이 떨렸습니다. 어떻게 이런 식으로? 진석이 황급히 방송국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사장님, 저 진석입니다. 아, 진석 씨. 지금 상황이 좀 복잡해졌네요. 사장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해 있었습니다. 당분간 대기 발령입니다. 상황이 정리될 때까지요. 사장님, 제가 설명드릴게요. 나중에 이야기하죠.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문화재청에서도 급히 대응에 나섰습니다. 기자들이 계속 전화를 하고 있습니다. 직원이 부서장에게 보고했습니다. 뭐라고 대답하라고? 일단 아직 최종 검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고 하죠. 부서장이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여론이 너무 안 좋아졌어요.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후가 되자 병원 앞에 시위대가 모여들었습니다. 진실을 밝혀라. 국민을 속이지 마라. 팻말을 든 사람들이 구호를 외쳤습니다. 레카 유튜버들도 다시 몰려와 병원 주변을 에워쌌습니다. 진실이 뭔지 밝혀야죠. PD는 사과하라. 소란이 점점 커졌습니다. 중환자실에서 의식을 잃은 민준이 잠꼬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믿어주지 않아. 민준이 고개를 좌우로 흔들며 중얼거렸습니다. 결국 실패했어. 선생님 죄송해요. 서영이 아들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민준아, 엄마가 여기 있어. 괜찮아. 하지만 민준의 잠꼬대는 계속됐습니다. 사람들이 거짓말이라고 해. 담당의가 서영에게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아이의 상태가 계속 악화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기억을 억제하는 전기 충격 요법을 고려해 볼까요? 서영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건 너무 위험하지 않나요? 하지만 다른 방법이 시간을 조금 더 주세요. 제발. 그때 병실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장노인이 휠체어를 타고 들어왔습니다. 할아버지, 진석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어떻게 여기까지? 형님이 힘들어하고 계신 것 같아서요. 장노인이 품에서 작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이게 뭔가요? 진석이 수첩을 받아들었습니다. 수첩은 너무 낡아서 표지의 글씨도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1949년 제가 매일 쓴 일기입니다. 장노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진석이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삐뚤빼뚤한 어린아이 글씨로 날짜와 날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1949년 6월 25일 맑음. 한태수 형님이 급하게 어디 가신다고. 진석이 읽어 내려가며 눈이 커졌습니다. 6월 26일 맑음. 형님이 중요한 것을 숨기러 간다고 하셨는데 이것만 있으면 모든 게 증명돼요. 진석이 희망에 찬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믿어줄까요? 서영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과학적으로 검증받으면 돼요. 이 일기장의 종이와 잉크를 조사하면 장노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세요. 저는 진실만 말할 뿐입니다. 민준이 갑자기 눈을 떴습니다. 할아버지, 오셨구나. 민준이 장노인을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형님 견디고 계시는군요. 장동지 사람들이 우리를 믿지 않아요. 민준이 슬픈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진실은 언젠가 밝혀지게 마련이에요. 장노인이 민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제 마지막 증거가 나왔잖습니까? 진석이 일기장을 들어보이며 말했습니다. 내일부터 반격을 시작하겠습니다. 정말로 모든 게 끝날까요? 서영이 남편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그럼 이번엔 우리가 이길 거야. 진석이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밤이 깊어가면서 병원은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내일을 위한 준비는 이미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9시 진석이 집 거실에서 개인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이렇게 하는 게 맞을까? 서영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언론에 기대면 안 돼. 직접 나서야 해. 진석이 카메라를 켜며 대답했습니다. 라이브 방송이 시작되자 시청자가 급속히 늘어났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준의 아버지 박진석입니다. 진석이 진지한 표정으로 인사했습니다. 채팅창에는 갖가지 반응들이 쏟아졌습니다. 사기꾼 나왔네 해명해봐라. 아들 좀 그만 이용해라. 저는 오늘 여러분께 진실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진석이 채팅창의 악플들을 무시하고 말을 이어갔습니다. 먼저 발굴 현장의 무편집 원본 영상을 공개하겠습니다. 화면에 인천 폐가에서의 발굴 과정이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편집하지 않은 완전한 버전이었습니다. 양철통을 파내는 순간부터 서신을 발견하기까지 3시간의 과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보시다시피 양철통의 부식 상태와 봉인 과정은 조작이 불가능합니다. 진석이 하나하나 설명했습니다. 75년 동안 땅속에 묻혀있던 흔적이 역력하죠. 시청자 수가 50만을 넘어서기 시작했습니다. 채팅창의 반응도 조금씩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이거 진짜 같은데? 양철통 녹 쓴 것 봐라. 연출 아니야. 3시간짜리 무편집이면 조작 어렵긴 하지. 그때 장노인이 휠체어를 타고 화면에 등장했습니다. 할아버지, 여러분, 이분이 바로 1949년 당시 경교장에서 일하셨던 장기철 할아버지입니다.
진석이 장노인을 소개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노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인사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직접 증언해 주시겠습니다. 이게 1949년 제가 매일 쓴 일기장입니다. 장노인이 낡은 수첩을 카메라 앞에 펼쳐 보였습니다. 6월 26일 한태수 형님이 중요한 걸 숨기러 간다고. 장노인이 삐뚤빼뚤한 글씨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이게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서입니다. 진석이 공식 문서를 화면에 보여줬습니다. 일기장의 종이와 잉크 모두 1949년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채팅창이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 말씀이 진짜 같은데? 감정서까지 있으면 조작 아니잖아. 미안해요. 의심해서 팩트헌터가 거짓말한 거네. 민준이와 한태수의 증언이 일기 내용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진석이 비교 자료를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이 모든 게 우연의 일치일 수는 없습니다. 실시간 시청자가 80만을 넘어섰습니다. 같은 시각 병원에서는 서영이 민준에게 최면 치료를 시도하고 있었습니다. 민준아, 엄마 목소리 들려? 서영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민준이 깊은 최면 상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선생님, 사람들이 믿어주지 않아요. 민준이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한태수 씨, 들리시나요? 서영이 민준의 무의식 속 한태수에게 말했습니다. 누구십니까? 민준의 목소리가 바뀌었습니다. 성인 남성의 무거운 톤이었습니다. 저는 민준이의 엄마입니다. 당신과 이야기하고 싶어요. 민준이, 그 아이가 제 몸을 빌려준 겁니까?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제 임무는 끝났어요. 서영이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사람들이 믿기 시작했어요. 정말입니까? 한태수의 목소리에 희망이 스며들었습니다. 네, 정말입니다. 이제 편히 가셔도 돼요. 민준의 무의식 속에서 불타는 경교장의 환상이 나타났습니다. 피투성이의 한태수가 7살 민준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고맙다, 아이야. 내 덕분에 선생님의 뜻을 전할 수 있었어. 한태수가 민준에게 파카 만년필을 건네주었습니다. 이제 너의 인생을 살아라. 행복하게. 한태수의 모습이 점점 희미해져 갔습니다. 선생님, 이제 정말 편히 가실 수 있겠습니다. 한태수가 김구 선생을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환상 속에서 김구 선생이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고했네, 태수야. 밝은 빛이 한태수를 감싸더니 그는 평화롭게 사라졌습니다. 현실에서 민준의 표정이 편안해졌습니다. 민준아, 이제 깨어나렴. 서영이 아들을 깨웠습니다. 민준이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이번에는 완전히 7살 아이의 맑은 눈동자였습니다. 엄마. 민준이 서영을 보며 웃었습니다. 민준아, 정말 우리 민준이가 돌아왔구나. 서영이 아들을 끌어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한편 라이브 방송이 끝나갈 무렵 중대 발표가 있었습니다. 문화재청에서 공식 보도자료를 발표한 것입니다. 김구 선생의 서신과 파카 만년필은 진품이 확실합니다. 진석이 뉴스 속보를 화면에 보여줬습니다. 정밀 감정 결과 모든 증거가 1949년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채팅창이 축하 메시지로 가득 찼습니다. 축하해요. 진짜였구나. 민준이 대단해. 역사적인 순간이다. 그와 동시에 악성 유튜버 팩트헌터의 채널이 신고 누적으로 삭제됐습니다. 거짓 정보 유포와 명예훼손 혐의였습니다. 여러분, 진실은 결국 밝혀집니다. 진석이 마무리 멘트를 했습니다. 제 아들 민준이를 믿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이브 방송이 끝나자 진석이 급히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실에 도착하니 민준이 침대에서 일어나 있었습니다. 아빠. 민준이 환하게 웃으며 진석에게 뛰어왔습니다. 민준아. 진석이 아들을 끌어안았습니다. 정말 우리 민준이가 돌아왔구나. 네, 아빠. 이제 정말 괜찮아요. 민준이 진석을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한태수 아저씨가 가시면서 고맙다고 하셨어요. 서영이 가족의 품에 안겨 함께 울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났구나. 엄마, 배고파요. 민준이 평범한 7살 아이처럼 말했습니다. 그래, 뭐 먹고 싶어? 치킨. 민준의 대답에 모두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민준의 뇌파 검사 결과도 완전히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의료진들이 놀라워했습니다. 기적 같은 회복입니다. 담당이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그날 밤 뉴스에서는 이 모든 소식이 톱뉴스로 다뤄졌습니다. 환생소년 민준이 진실 입증으로 명예회복. 75년 만에 밝혀진 김구 선생의 마지막 유언. 전 국민이 이 가족의 승리를 축하했습니다. 인터넷에는 사과의 댓글들이 쏟아졌습니다. 의심해서 미안했어요. 민준이가 진짜 영웅이네. 가족들 고생 많으셨어요. 진석이 방송을 종료하고 병실로 돌아와 가족과 함께 부둥켜 안았습니다. 안도의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정말 고생했어, 민준아. 아니에요, 아빠. 좋은 일을 한 것 같아서 기뻐요. 민준이 순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길고 험했던 여정이 마침내 끝났습니다. 진실이 승리한 밤이었습니다. 1년 후 가을, 단풍이 곱게 물든 10월의 어느 오후였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관 개관식장에 민준 가족이 정장 차림으로 도착했습니다. 와, 사람이 정말 많네. 진석이 기념관 앞마당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민준아, 긴장되지? 서영이 8살이 된 아들의 손을 잡고 물었습니다. 아니요, 엄마. 그냥 신기해요. 민준이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제 민준은 완전히 평범한 초등학생이었습니다. 친구들과 장난치고 뛰어노는 여느 아이와 다를 바 없었습니다. 귀빈 입장하시겠습니다. 진행 요원이 가족을 안내했습니다. 기념관 중앙 전시실에 들어서자 모든 사람이 숨을 멈췄습니다. 유리관 안에는 민준이 찾아낸 김구 선생의 친필 서신과 파카 만년필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장 노인의 1949년 일기장도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저기 제가 찾은 거예요. 민준이 신나게 손가락을 가리켰습니다. 맞아, 민준아. 내가 찾은 소중한 보물이야. 진석이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관람객들이 민준 가족을 알아보고 인사했습니다. 민준이 맞죠? 정말 대단해요. 덕분에 역사의 진실을 알게 됐어요. 고맙습니다, 정말. 사람들의 따뜻한 인사를 받으며 민준이 쑥스러워했습니다. 제가 뭘 했다고. 민준아, 당당해. 내가 정말 대단한 일을 해낸 거야. 서영이 아들을 격려했습니다. 개관식이 시작되고 문화부 장관이 축사를 했습니다. 이번 발견은 한 어린이의 용기로 이뤄진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장관이 민준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김민준 군과 가족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민준이 일어나 깍듯하게 인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민준은 친구들과 전시관 이곳저곳을 뛰어다녔습니다. 야, 민준아, 이거 봐. 어디? 어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전시관에 울려 퍼졌습니다. 서영이 멀리서 뛰노는 아들을 바라보며 흐뭇해했습니다. 정말 평범한 아이가 돼서 다행이야. 그런데 가끔 보면 서영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때때로 민준의 눈빛에서 깊은 연륜이 스치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점점 희미해지고 있었습니다. 한 달 전 진석은 1949년의 목격자라는 다큐멘터리로 방송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시상식 무대에서 진석이 소감을 밝혔습니다. 이 상을 이름 없는 독립운동가들에게 바칩니다. 그리고 용기 있게 진실을 말해준 제 아들 민준이에게 바칩니다. 객석에서 민준이 손을 흔들며 웃었습니다. 사랑해, 아빠. 나도 사랑해, 민준아. 진석이 무대에서 답했습니다. 개관식이 모두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돌아갈 때였습니다. 민준이 일행에서 뒤처져 혼자 걸음을 멈췄습니다. 기념관 앞마당에 세워진 김구 선생의 동상 앞이었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져서 하늘이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민준이 동상을 올려다보며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두 발을 모으고 허리를 곧게 펴서 거수 경례를 올렸습니다. 동작이 7살 아이답지 않게 절도 있고 정중했습니다. 그 순간 민준의 그림자가 석양에 길게 늘어졌습니다. 마치 중절모를 쓴 성인 남성의 그림자 같았습니다. 하지만 잠깐, 정말 잠깐이었습니다. 곧 다시 어린아이의 작은 그림자로 돌아왔습니다. 민준아, 뭐해? 가자. 진석과 서영이 멀리서 아들을 불렀습니다. 민준이 경례 자세를 풀고 돌아섰습니다.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네, 지금 가요. 민준이 부모님을 향해 뛰어갔습니다. 진석이 아들을 안아 올렸습니다. 무거워졌네, 우리 아들. 아빠도 살 좀 빼세요. 민준이 장난스럽게 진석의 배를 툭툭 쳤습니다. 야, 이 녀석? 가족이 서로 웃으며 장난을 쳤습니다. 서영이 남편과 아들의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정말 평범하고 행복한 가족이 됐구나. 엄마도 같이 해요. 민준이 서영의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세 가족이 손을 잡고 기념관을 나섰습니다. 석양을 받으며 걸어가는 가족의 뒷모습이 따뜻했습니다. 민준아, 오늘 뭐 먹고 싶어? 피자. 또 피자야? 어제도 피자 먹었잖아. 그래도 피자가 제일 맛있어요. 이 녀석, 피자만 먹으면 어떻게 크니? 가족의 일상적인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평범하고 소소한 행복이었습니다. 그때 바람이 살랑 불어왔습니다. 낙엽 몇 장이 가족 앞을 지나갔습니다. 민준이 낙엽을 보며 잠시 멈춰 섰습니다. 민준아, 왜?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예쁘다고 생각했어요. 민준이 고개를 젓고 다시 걸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민준의 머릿속에 희미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고맙다, 아이야. 잘 살 거라. 민준이 뒤돌아봤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민준아, 뭘 봐? 아니요, 아무것도 안 봤어요. 민준이 다시 부모님과 손을 잡았습니다. 김구 선생의 동상에서 따뜻한 시선이 가족을 배웅하는 것 같았습니다. 한 해가 지나면서 민준은 더욱 평범한 아이가 되었습니다. 학교에서 친구들과 축구하고 만화책 읽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가끔 역사 수업 시간에 김구 선생 이야기가 나오면 조금 더 집중해서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진석은 다큐멘터리 PD로서 인정받아 좋은 작품들을 계속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서영은 소아정신과 의사로서 더욱 따뜻한 마음으로 아이들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장노인은 요양원에서 평온한 여생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가끔 민준 가족이 찾아가면 옛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습니다. 형님이 정말 기뻐하고 계실 거예요.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저녁 민준이 숙제하다가 서영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꿈은 뭐예요? 왜 갑자기? 친구들이 다 꿈이 있다는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서영이 민준 옆에 앉았습니다.
민준이는 뭘 하고 있을 때 가장 기뻐? 사람들이 웃을 때요. 그럼 사람들을 웃게 만드는 일을 하면 되겠네. 그런 일이 뭐가 있어요? 많지. 선생님, 의사, 연예인. 민준이가 하고 싶은 건 뭐든지 할 수 있어. 민준이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숙제에 집중했습니다. 창밖으로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평범하고 아름다운 밤이었습니다. 민준이 잠들 때까지 서영이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깊이 잠든 아들의 얼굴은 천사처럼 평화로웠습니다. 좋은 꿈 꿔, 우리 아들. 서영이 민준의 이마에 살짝 입을 맞추고 불을 껐습니다. 그날 밤 민준은 정말 좋은 꿈을 꾸었습니다. 넓은 들판에서 가족과 함께 뛰어노는 꿈이었습니다. 하늘에서는 누군가 따뜻한 시선으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잘 살거라, 민준아. 꿈속에서 들려온 목소리는 더 이상 슬프지 않았습니다. 축복으로 가득했습니다. 이른 아침 민준이 일어나 창문을 열었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얼굴을 비쳤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될 것 같아요. 민준이 혼자 중얼거리며 미소 지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평범하지만 소중한 하루가. 민준이는 결국 자신의 삶을 되찾았습니다. 75년 전 억울하게 죽어간 한태수의 한을 풀어주면서도 7살 어린이로서의 순수함을 잃지 않았죠.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언젠가 반드시 드러나게 마련이고 그 과정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가족의 사랑과 믿음이라는 걸 이 이야기가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진석과 서영 부부가 아들을 끝까지 지켜낸 것처럼 우리도 사랑하는 사람들을 믿고 보듬어 안는 마음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역사 속에서 이름도 남기지 못한 채 나라를 위해 희생한 분들을 기억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겠죠. 민준이와 가족들이 평범하지만 소중한 일상을 되찾은 것처럼 여러분도 오늘 하루 따뜻한 마음으로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행복한 하루다라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